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상식.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법 제가 재밌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고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몇 주 동안 우리가 성범죄랑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맞아요. 깊게 나름대로 이야기를 네네. 해봤는데 불혹처럼 가끔 따라오는 네. 무고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정확하게 무고죄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게끔 하거나 네.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끔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범죄예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끔 하려는 목적, 두 번째로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 라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것을 수렴하는 기관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어야 된다. 사적 기관에다가 해갖고 네 사장님한테 내가 너 잘못한 거 신고할 거야. 그거는 내부 징계 받고 취업규칙상의 징계 받지만 그거는 무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런 형태의 죄가 무고다라는 거죠. 예. 무고죄가 이제 성범죄랑 같이 이제 부록으로 많이 나왔는데 꽃뱀 이런 단어랑도 같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저희 뭐, 고소 많이 해봤습니다. 어. 무고 고소.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는 좀 무고는 좀 지양하고 있어요. 왜요? 유용성이 없어요. 유용성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고소를 해도 음. 조사를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고소장 빼라고 전화 와요. 성범죄 사건 완전히 끝나서 무죄 확정 판결되면 와라. 또는 불기소 처분 확정되면 와라. 그때 다시 고소하세요. 근데 저희가 무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오고 가잖아요. 뭐 네네.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런 경우도 많지 완벽한 않나요? 언론 플레이의 수준으로 지금 추락했죠. 어. 법원이 예전 같았으면 성범죄 사안 관련해서 무고를 어떤 정황적인 증거를 갖고서 잘 인정을 해주는 편이었어요. 네. 그랬는데 2019년도 7월 11일에 네. 나왔던 판결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무고 사건의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는데 그 불기소 처분 난 거를 네. 그 피고소를 당했던 남자분이 형사로 걸었던 거죠. 무고로.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대한 것은 서로 관계가 좋더라도 중간에 거부 의사가 등장한 순간부터는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키스도 강제적인 키스가 호의적인 관계 중간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나왔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실관계가 무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해서 그걸 무고를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해라. 네. 라고 해서 파기환 송에서 내려보내는 사안이 대법원 판결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메시지로 본다면 나 아닌데 너 뒤질래? 약간 이런 정도의 언론 플레이라고 보면 되나요? 혼나고 싶어? 나 아닌데? 그런 정도까지의 마구잡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네. 처벌이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될 뿐이지 네. 사실 나중에 무고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가령 우리 칼슘님이 좋아하는 진욱 씨, 아, 네. 진욱 씨가 성폭행 사건에 혐의 없다 멋있었죠. 받았지만 그분 또 사안 관련해서 피해자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들을 보면 동시에 언제든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승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니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일도양단, 너가 유죄면 넌 무죄지. 그러니까요. 너가 무죄면 제가 그런 줄 유죄지. 알았어요. 이렇게 네. 그 시소 게임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중간에 거대한 회색 영역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꼭 무죄라는 게 결백의 등가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증거상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네. 혐의가 없다. 유죄가 아니다. 증거상에서는 당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증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그러네요. 없다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실제 기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네요? 실제 무고 사건 관련해서 기소율 같은 거는 한 15%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고 사건은 조사하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하지 마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발상이에요. 네. 사실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사기관이 하지 마라. 지침을 갖고서는 맞아. 조사를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거니까 어떻게 보면 위법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 생각도 들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서 너무 올라갔어요? 성범죄 관련돼서 무고죄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숙박업소에 빨리 잡아야 이 되니까 피해자가 먼저 입장을 했어요. 돈도 냈어. 네. 네. 이러면은 약간 이거를 성관계 이사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나요? 근데 법정에서? 모텔에 들어갔던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돈을 먼저 계산하고 들어갔다, 뭐하고 들어갔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무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모텔 가서 어떤 분위기죠? 네. 가더라도 원래 처음에는 성관계 의사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갖고는 안 하고 싶어졌어. 네. 그것도 강간이 될 수 있고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이미 시대의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진짜. 의사 변경 후에 그런 의사 변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모텔비를 계산했다는 그 정황만 갖고 그러니까 뭐 네가 쌌잖아. 의무적으로 뭐 성관계를 이거 해야 안 된다는 되거나 거야. 만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 네네. 그렇죠. CCTV에 음, 피임 기구를 피해자가 네네, 사는 게 찍혀 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차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적극적인 성관계 의사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모텔비 계산하고 들어갈 때는 사실 요즘 모텔은 네.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어떤 용도? 알았어요. 독서도 할 수 네. 있고. 독서도 할 수 있고 가서 뭐 영화도 영화를 볼 볼 수 수도 있고. 있고 뭐 그렇죠. 이런 용도를 그렇죠. 하고 네. 그 안에 들어가서 좀 집이 자다가 나한테 그걸 나가는 가르쳐 주지 마.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네. 것 같은데 편의점에서 들어가면서 피임 기구를 다 구입을 본인이 해갖고 간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아예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의사가 어떤 특단의 사정에 의해서 없어졌다. 난 사실은 그 피해 보신 분이 주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러면 사건이 있었어요. 음. 그리고 일상적인 카톡을 피해자가 막 보내요. 뭐 했어? 따뜻하게. 자기야 막 갑자기 따뜻해졌어. 네, 그런 말을 보내요. 그러면 네. 당연히 불리해지겠죠? 두 사람 사이가 평등한 관계고 통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이상한 거예요.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뭐 안희정 시사한과 같이 맞아. 업무상의 어떤 지시 감독 관계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은 상태라면 친근감을 표시하는 행동 자체도 사실 이상한 행동일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뭐 자기야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는 아무리 업무상 위력에 상하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고. 그러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찐관계가 뭐뭐 했습니다. 뭐 하셨어? 잘 들어가셨어요? 뭐 어제 저녁에 잘 주무셨어요?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그 수직 관계상의 그렇죠. 어려움 관계에 따라서 할 수 때문에 있는 얘기니까. 할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아, 내가 아쉬워서 네. 할 수도 있는 이야기니까 그것만 갖고는 피해가 허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음. 내용 어떠셨어요? 저 지금 잠깐 갑자기 들으면 들을수록 좀 근데 형 헷갈려요. 무고 왜 하자 그랬어요? 이거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수요자들한테. 무고고소는 법률 이제는 수요자들한테. 성범죄 사건 관련돼서 무고고소는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고소를 할 때 네. 무고에 대한 걸 너무 공포에 질릴 필요가 꽃뱀으로 몰릴 거 없는 걱정하지 말고 상태에 있고 오히려 음. 고소를 할 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고소를 잘해서 사안 자체 진행시키는 데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시대다라는 걸 정확하게 좀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그러게요, 진짜. 네, 기술도 되게 낮았었고. 그렇죠. 네.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네.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알겠네요. 네. 이제 알겠네요. 네. 갑자기 마지막에. 위로가 되네. 많은 고소 있길 바라고요. 아, 자, 오늘 이렇게 알고 보면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던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한 법률 상식 조금만 알아도 원치 않는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유익한 법률 상식. 미리 좀 알려주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인 거 말해 뭐해 말해 뭐 왜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